저는 ESG 얘기를 할 때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장표에 띄워드린 장면 중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교육부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산업공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우리는 선비를 제일 앞세우고 상인을 제일 뒤로 내세웠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니까 그 돈이라는 거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하게 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효과, 나쁜 외부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이렇게 나쁜 외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욕망을 최대한 억누를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이데올로기라든지 사상을 제공하는 선비들을 앞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ESG라는 개념을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ESG라는 표현을 누가 썼냐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기원이 있지만 2004년에 UN 사무총장이었던 이제 코피 아난 총장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글로벌 투자기관 CEO 한 50명에게 투자 서한을 보냈는데 이게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서 어떤 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걸 서한을 보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ESG가 그동안은 관심을 많이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코스피를 구성하는 코덱스 200 ESG ETF와 코덱스 200의 ETF를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구성 종목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내가 ESG 투자를 하나 아니면 그냥 코스피 200을 사나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이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 200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반대로 가는 거 나름의 투자의 어떤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아예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누가 ESG에다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코스피 200에다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ESG의 개념이 사람마다 바라보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공적인 가치, 정치가 지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익이라든지 이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기업에서 수행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에 집중해달라 그러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여성인권에 대해 집중해달라 그러고 뭐 정치권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구 아니면 우리 진영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돈 써서 남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었는데 포스코가 내부적으로 우리는 국민기업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게 아니 국민기업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과 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뭐 우리가 이게 공익이니까 해주세요. 이게 공익이니까 해주세요. 이게 공익이니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포스코는 우리는 국민기업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일 하면 좋죠. 좋은 일 하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남의 돈을 받아서 펀드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기관 투자자의 선관 의무라고 합니다. 제가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그 펀드 운용자가 저 이 돈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내가 하면 되지. 나는 그 돈을 불려달라고 맡긴 건데요. 왜 그 돈을 가지고 당신이 좋은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나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이 돈을 맡긴 고객에게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점과 ESG,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을 공익적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목표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나온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ESG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유독 환경 쪽으로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태양광 관련한 거, 전기차 관련한 거, 배터리 관련한 거 이런 데가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ESG 펀드 같은 경우도 환경 관련한 투자는 굉장히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S 같은 경우는 S? 뭐 좋은 일 하는 건가? 뭐가 좋은 일이지? 뭐 인권, 공급망 관리, 사회적인 어떤 좀 더 선한 영향력?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긴 할까라고 해서
죽지 않을 정도의 저 아이의 표정처럼 수면 위에 목만 달랑달랑 있는 정도. 옆에 환경은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기업 지배 구조는 현재 있는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예 눈 감아버리는. 그래서 이게 ESG 펀드인지 환경 펀드인지 모를 정도의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ESG 투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크리닝 투자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회사들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무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 담배 같이 이른바 이런 회사들을 죄악의 주식이라 그러거든요. 나쁜 짓 해서 돈 번다 그래서 죄악의 주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회사들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그거를 이제 스크리닝 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ESG 종합 투자라는 거는 체계적인 위험을 반영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정량화를 합니다. 기업별로 ESG에 대한 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ESG를 잘하는 기업은 좀 더 많이 편입을 하고 ESG를 잘 못하는 기업은 조금 더 편입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ESG 친화적으로 뭘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그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손으로 다 일일이 뭐 물건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와 어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걸 재분류할 수 있는 슈퍼빈 같은 회사에다가 여기다 갑자기 그 투자를 한다. 그럼 이 스타트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특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좀 찾아볼 건데요.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탄소 배출할 때 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석탄 떼고 탄소 빵빵 품으면서 돈 많이 벌면 땡이었는데 또 탄소 많이 배출하면서 할 거면 거기에 돈 내. 그리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을 수 있게 해서 이거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아끼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고 그러니까 벌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투자는 그러니까 언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를까라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 배출이 많이 날 때 오히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은 언제 많이 이루어지는가라고 본다면 일종의 함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함수는 일단 경제 성장률, 인구, 에너지 효율, 화석연료 비중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 전체 에너지 중에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 탄소가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면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쓰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높으면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근데 인구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요. 에너지 효율 기술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화석연료 비중 같은 경우도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수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 오히려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고 우리가 지표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에서 뭐 꺾이는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제가 성장하는 흐름과 탄소 배출의 흐름을 같이 보게 되는 거고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낮아진 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 측면과 ESG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도 있지만 그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꺾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전에 과도하게 올랐던 게 좀
빠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자체를 지금 당장 투자해서 단기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은 국가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계속적으로 줄여야만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그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00 정도 한다는 것을 가정하면은 시장의 추정은 2030년 평균 한 $140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ESG 펀드 투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아까 ESG 투자 펀드로 하게 되면 아까 비중 조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ESG를 잘하는 기업은 좀 많이 편입을 하고 ESG를 못하는 기업은 좀 적게 편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와, 이거를 개인이 일일이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묶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ETF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 200과 코덱스 ESG 투자 펀드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도 모습이 그렇게까지 확연하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S&P 500을 기준으로 ESG 펀드와 그냥 펀드 두 개를 비교를 해왔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뭐 구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부분 그 대형 회사들 그리고 편입 비중 같은 것이, 야, 이거면 수익률 측면에서 그닥 큰 차별화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은 ESG ETF의 운용 보수는 0.15%인데 그냥 S&P 500은 0.07%예요. 그러니까 ESG 펀드의 운용 보수, 수수료가 2배나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수수료는 더 비싸다. 그럼 과연 ESG 펀드라는 것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ESG가 세대적 조류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거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최근 2, 3년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투자의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는 지금 하더라도 공장 짓는 데만 해도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려면은 내년, 후년 그 다음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ESG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ESG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